예, 그럼 여기서 양영은 기자와 함께 미국 대선 관련 소식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양 기자. 네. 자,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네. 현재 투표 상황 좀 알아볼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일 오전 0시, 이게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오늘 오후 2시였거든요. 2시에 뉴햄프셔주의 작은 산골 마을들 두 곳을 시작으로 지금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 뉴햄프셔주는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항상 이곳에서 가장 먼저 투표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주 자체가 굉장히 작고 또 지금 이미 이곳은 개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 마을 두 곳이 굉장히 작기도 한데 이곳은 100명 미만의 지자체는 자정에 투표를 시작해서 결과를 곧바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개표 결과가 이미 나왔고 이 딕스빌 로치 그리고 밀스필드라는 이 두 곳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실시된 첫 투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6표, 그래서 도합 10표를 얻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앞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앞서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현재 개표 상황입니다. 예, 미국 대통령 뽑는 방식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예. 미국 대선은 사실 전체 득표율과는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 선거로 선출된 538명의 선거인단의 투표로 대통령이 결정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래서 간접 선거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270명을 매직 넘버라고 부릅니다. 각 주별로 보면은요, 각 주의 투표에서 이긴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수를 모두 가지고 가는 이른바 승자 독식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승자 독식 구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앞서서도 저희가 특파원들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플로리다 또 펜실베이니아 이런 주들처럼 많은 수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주들에서 거둔 성적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당선자 윤곽은 언제쯤 나올까요?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고 사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이제 당선자의 윤곽이 언제쯤 드러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당선자 확정 소식은 예상보다 늦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높은 사전 투표율과 관계가 있는데요. 앞서도 잠시 들으셨습니다만 이 우편 투표가 많아지면서 당연히 개표의 시간이 지연되고 또 어떤 곳은 이제 소인이 그 전에 찍혔다면은 투표가 끝난 이후에도 개표를 실시할 수 있게끔 인정하는 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편 투표가 계속 늦어지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박빙승부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르면은 가장 이른 시나리오는 이제 내일 오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는 선거 당일 밤 늦게 또는 그 다음 날 새벽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그 선거가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죠. 하실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게 사전 투표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네, 예. 계속해서 이제 사전 투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에 뭐 최고 사전 투표율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금도 어림잡아서 1억 명이 사전 투표를 마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거 예측 사이트 중에 미국 선거 프로젝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것에 따르면은 지금 우편 투표 참여자만 6,300만 명. 그리고 사전 현장 투표자, 그러니까 현장에서 사전에 투표한 사람들이 3,5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우편 투표는 또 개표의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선인 발표 지연될 수가 있고요. 또 일부 주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투표일이 되어야만 개표를 할 수 있거나 또는 투표일 이전에 소인이 찍혔으면 투표일 이후에도 개표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우편 투표 결과가 최종 집계가 안 되면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우편 투표가 사기 투표의 온상이다 이렇게 계속 공격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패배할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서 불복하겠다 그렇죠. 불복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내비쳤고요. 계속 해왔는데요. 이번에 우편 투표가 이렇게 급증한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이 가장 큰 배경이자 이유가 됐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많이 우편 투표에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 감염을 우려해서 우편 투표에 참여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불리할 것을 예상을 해서 우편 투표가 사기 투표다 미리 일찌감치 주장을 해놓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해 온 겁니다. 그러면서 조기에 승리 선언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부인을 한 상태고요. 하지만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즉각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은 시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투표 전에도 이제 곳곳에서 무력 충돌도 있었고
또 그래서 주 방위군이 대기하는 상황 그런 상황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선거일을 앞두고 이제 지난 1일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전국에서 차량으로 선거 운동을 벌이면서요. 반 트럼프 유권자들과 충돌을 한 일이 있었고요. 또 뉴욕, 뉴저지, 콜로라도 이런 주에서는 고속도로와 다리가 마비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캔자스주에서는 또 총격으로 3명이 다치는 일도 발생을 했고요. 선거 직후에 또 폭동이 더 커지고 비화될 것을 우려해서 지금 몇몇 주들은 주 방위군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워싱턴 DC 수도 상점가에는 폭동을 대비해서 지금 가림막이 설치가 됐고 또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가림막이군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폭동을 대비한 그런 방책이고요. 또 백악관 주변에도 울타리가 쳐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선거 직전,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국 지지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6.8에서 8%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상당한 차이로 앞선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합주인데요. 6개 주요 경합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거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 경우도 있어서 지금 혼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NN 방송 그리고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경합 지역을 제외하고도 538명의 선거인단 중에서 과반을 확보했다면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예측하기는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두 후보는 뭐라고 있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예. 우선 알려진 내용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잠시 후에 알링턴에 있는 공화당 전국위원회 사무소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트럼프 대통령의 캠프, 선거운동 참모들이 상주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리고 선거 결과에 따른 전략을 논의할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또 백악관에서 지지자들과 이제 선거 결과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트윗을 통해서 계속 지지와 투표를 독려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자신이 상원 의원으로서 그동안의 그 정치적 근거지다라고 할 수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선거 마감 시간 이후에 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과 함께 개표 현황을 지켜보면서 연설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번에 이제 우승을 할 거라는 예측이 많은 상황인데요. 예. 지난 8월에 민주당 후보 수락 연설도 사실 이곳에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이곳이 승리 연설 장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양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